자, 여러분요. 강의 노트는 몇 페이지를 보자면 241페이지요. 241페이지. 아무 말 없죠?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럼 강의 노트 거기다 쓴다 이 말이죠? 자, 문제집이요. 문제집 페이지요. 188. 188페이지요. 뭐냐? 환매하고요. 환매하고 지금부터요. 교환을 볼 거예요. 교환. 환매하고 교환. 이것만 뭐 잠깐이니까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하고 교환. 자, 됐나요? 자, 보면 여러분 봐봐. 여기 민사특별법에 가지고 이렇게 남아있죠? 이거 왜 여기다 뭐 쓴 사람이 있네요. 뭘 쓴 사람이 있으면요. 이 다음 장이 또 하나가 있으니까. 알겠죠? 이 다음 장이. 여기다 뭘 쓴 사람은 여기가 또 한 장이 또 비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은 지금 환매하고 교환은 여기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환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매도담보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는 방법은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5억짜리 집이 있죠. 이것을 을이라는 사람한테 2억이요, 2억을 빌려. 소비대차. 그러면 우리 차용증을 쓰고요. 그 다음에 대물변제 예약을 해. 대물변제 예약.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돈을 못 갚으면은, 2억을 못 갚으면 이 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명동 사채업자들은요, 5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죠? 3억이죠? 이 3억을 우리 갑한테 주지 않고 자기가 직접 먹어버렸어.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을한테 가등기를 해놓으면 이것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하죠. 이것을 뭐란다?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아예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이것을 뭐냐? 부동산 양도담보라고 얘기해. 부동산 양도담보, 이렇게 양도담보라고 얘기해. 이걸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면서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해줬다가 바로 그냥 을이 3억원을 주지 않고 바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해 버린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등기를 해놨다가 돈 갚지 않으면 바로 그냥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 버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갑이 너무 큰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5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가 되죠? 3억이죠? 이것을 청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청산금을 을이 갑에게 지급을 하고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해라. 을이 갑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해라. 아무리 등기가 돼 있어도 이것을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 청산금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양도담보 설정자라고 얘기해. 설정자. 이 설정자는 봐. 을 앞으로 아무리 등기가 돼 있어도 돈을 빌리고 등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을 뭐라 한다? 이 을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소유자가 아니고 그냥 이 사람 뭐라 한다? 양도담보권자예요. 그럼 양도담보권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양도담보권은 경매가 되면 저당권하고 똑같이 봐. 그냥 결국 이 사람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자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등기는 되어 있어도. 그래서 누가 소유자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설정자죠.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요. 소유자. 이 사람이 목적물을 뭐란다?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을 해.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여기서 뭐란다? 이 사람이 과실을 수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 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담법에 의해서 나중에요. 여러분 나중에 배워. 청산 절차가 종료되죠.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 여기가 누가요? 채권자에게 이전이 돼. 이전이 되란 말이야. 이전. 채권자한테 이전이 돼. 알겠죠? 나중에 청산 절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 가담법에서 청산 절차라는 것이 그것을 종료가 되면 채권자한테 이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딱 보면 일단은 누가 소유자냐? 양도담보 설정자가 소유자가 돼. 그런데 딱 보면요. 이런 봐봐요. 딱 보면 제3자가 왔을 때 제3자가 왔을 때는 누가 소유자처럼 보여? 을이 소유자. 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을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 선이면 이 사람이 또 뭐가 될 수 있다? 소유자가 될 수가 있어. 소유자가. 누구이면? 선이면. 제3자가 선일 때는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아무튼 이것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뭐라 한다?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라고 그래.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빌리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2억 원에 대한 뭐를 지급해야 돼?
이자를 지급을 해야지, 이자. 그럼 만약에 이자 지급 못하면 경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5억짜리란 말이죠. 5억짜리인데 을한테요 2억 원에 뭐냐?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 을한테요 집을 넘겨주고 을한테 등기를 해줘요. 그럼 이 을을 뭐란다? 매수인이에요. 이 사람 아예 매수인. 이 사람이 그냥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5억짜리가 2억으로. 그러면 2억에 대해서는 이자를 준다 안 준다? 매매대금은 이자를 안 주잖아요. 대신에 이 사람은요 집을 넘겨받았으니까 여기서 과실, 월세를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자고 과실은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뭐가 그러본다? 서로 상계한 것으로 봐. 이게 바로 뭐가 차이냐? 돈을 빌려주고 2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면 2억 원에 대해서 뭐가 나와? 이자가 나오고, 이자는 못 받으면 경매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5억짜리 2억 원에 매매하니까 매매 대금에서는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자기는 안 주고 갑은 을은요 이자를 못 받는 대신에 집을 넘겨받아가지고 과실, 월세를 받아먹는다 이 말이죠. 언제나 상계가 아니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봐. 그럼 이 사람은 5억짜리 2억 원에 팔아서 너무 큰 손해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은 부동산의 경우는 몇 년이냐? 5년. 동산의 경우는 몇 년? 3년. 5년, 3년 안에 다시 사와. 팔았다가 다시 사와. 갑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환매라고 얘기해요. 환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매도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담보. 매도담보는 우리가 마치 매매를 통해서 집을 담보 목적으로 정의했다 이 말이고, 여기는 양도담보는 소비대차의 형식을 길러서 등기를 넘겼다 이 말이고, 여기는 매매의 형식을 통해서 등기를 넘겼는데 그것이 담보 목적이다 이 말이죠. 아예 그냥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사온단 말이에요. 몇 년 안에? 5년 안에, 3년 안에. 이 5년, 3년보다 만약에 기간을 길게 했다, 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7년으로 했다, 7년으로 해서 몇 년으로 단축된다? 5년으로 단축이 돼. 만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기간을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을 때 몇 년이 된다? 5년, 몇 년이 된다? 3년이 된다 이 말이죠. 5년, 3년이 돼.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 3년. 기간을 만약에 5년, 3년보다 길게 했다? 5년, 3년으로 단축이 돼. 그런데 한 번 5년, 3년이라는 것을 연장할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 연장되는가? 연장은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연장이 되지 아니한다? 연장이 되지 않나? 너무너무 중요해. 연장되지 않는다? 너무너무 중요해.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때 우리가 환매는 무슨 등기하냐? 환매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해.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해.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부동산 등기에서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건 환매예요. 그럼 뭐냐? 여기서 환매는 여기서 1번이요. 1번 이렇게 1번 갑이요. 여기 2번 을한테 이렇게 팔면서 다시요. 이의 1, 의의 1 부기 등기죠? 갑 이렇게 갑이 환매 특이하게 등기해. 환매권 특이하게 등기를 해. 그래서 환매할 때는 뭐죠? 매매등기가 얼마로 했죠? 2억이죠. 나중에 그러면 5년 안에 다시 사올 때는 갑은들한테 2억만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을은요,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죠. 5년 뒤에 다시 뺏길 것을 등기하고. 등기 비용 나오죠? 취득하면 취득세 나오죠. 양도세는 안 나오겠죠. 왜? 그대로 주니까. 그러니까 등기 비용과 취득세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어디나 한몇건 등기할 때는 원금이죠. 원금 1억, 2억에다가 그 다음에 매매 비용 그래가지고 뭐냐? 등기 비용하고 취득세. 이것을 또 한 5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등기해. 이것을 뭐란다? 환매 대금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환매 대금은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매매 대금에다가 원금 매매 대금에다가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을 환매 대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5년 안에 2억 500만 원만 주고 무조건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라고 그래. 물건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얼마만 주고 2억 500만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걸 환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만약에요 환매권 등기가 돼 있어도 이것은 어디냐? 동시에 반드시 동시에. 이게 가장 중요해. 환매 등기는 을한테 이전 등기한과 동시에 환매권 등기해야 돼. 나중에 하면 절대로 나중에 하면 동시에 돼. 동시에. 이게 또 중요해. 동시에. 그런데 환매 등기가 돼 있어도 2번 을은 이것을 3번 병한테 처분할 수 있어. 그럼 병도 5년 안에 뺏길 것이 항상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살 때 얼마 사겠어? 2억 500에 사겠죠. 그러면요 나중에 이제 이 갑이 환매권 행사하죠. 환매권 행사할 때 누구한테 행사하냐? 을한테 행사하냐? 병한테 행사하냐? 이 말이죠. 환매권을 누구한테 행사하냐? 부기등기는 현재 양수인한테 행사해요. 부기등기는 현재 양수인한테 청구해. 을한테 양도인에게 부기등기를 행사한다. 환매권을 행사한다. 절대로 안 돼.
현재 양수인한테 환매권을 행사를 해. 우리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누구한테? 양도인에게. 그런데 부등기 누구한테? 현재 양수인에게 청구하는 거야. 현재 양수인. 이게 아주 중요해. 이게 양수인. 그 다음에 동시에 해야 돼. 그 다음에 환매대금은 원금하고 매매 비용을 포함한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연장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지금 됐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환매. 그럼 됐나요 지금? 알겠죠? 이것을 환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지금? 아무것도 아니까요. 환매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요. 이거요. 페이지요. 188페이지요. 259번 봐봐. 부동산 환매가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환매 특약은 줄고 매매 계약과 동시 딱 거기 259번 2번 환매 대금 특약이 없는 한 특약이 없으면 바로 옆에 줄고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이다. 매매 비용과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합한 것. 환매 기간은요. 봐봐. 문제가 뭐라 나왔죠? 부동산 환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5년을 넘지 못한다. 알겠죠? 환매 기간은 특약으로 절대로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은요. 환매 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 기간 내에 줄고 그 다음에 환매 대금을 제공 줄고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해요. 근데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러니까 환매는 나중에요. 가등기 담보하고 연결이 돼. 자, 그 다음에 교환을 봐봐. 교환을 봐봐. 교환 계약은 그러니까 환매는 양이 적죠. 그러니까 환매가 단일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경우는 좀 드물어. 환매와 교환, 환매와 매매, 교환과 매매, 교환과 임대차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곁다리로. 알겠죠?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 그러니까 재산권을 뭐가 있죠? 재산권은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또는 뭐죠?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교환이 돼. 그런데 뭐는 안 된다? 금전은 안 돼. 금전은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재산권이 아닌 거 뭐냐? 일을 완성할 의무. 우리 시험에 나왔죠? 완성할 의무 안 돼. 그 다음에 노무 제공, 노동력 제공, 노무 제공.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그건 재산권이 아니니까 안 돼. 이 두 가지는 안 된다 해서 금전 안 돼. 그런데 금전 안 되는데 뭐는 된다? 보충금 지급이죠? 보충금 지급한 경우는 돼. 이 보충금은 뭐에 대한 것? 매매대금. 매매대금에 관한 것을 뭐 한다? 준용한다. 이 말이에요. 준용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교환은 또 뭐가 있냐면, 교환은요, 우리가 환금하죠. 환금이 뭐죠? 이런 거 보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거 있죠? 이것은 뭐다? 이것은 교환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환이 아니야. 환금하는 거. 돈 바꾸는 거 있죠? 이것은 교환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뭐냐면 교환은 유상계약이고 유상,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고 쌍무, 그 다음에 낙성계약이고 무슨 계약이다? 불요식 계약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면 요물계약이다 그럼 큰일 나. 요물계약이 아니에요. 요물계약이 아니에요. 낙성계약이고 유상이고 쌍무계약이에요. 여러분 유상계약이 뭐가 있죠?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게 매매죠? 그럼 매매에는 뭐가 있어요? 매매에는 뭐가 있어요? 매매는요? 먼저 매매는 매매대금이 있죠. 매매대금이요. 그 다음 매매는 계약의 해제권이 있죠. 해제권이 있고 또 뭐가 있다?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쌍무계약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죠? 여기 여러분요. 예약이라는 거 있죠. 예약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이 있죠. 계약금 계약. 이게 매매대금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유상계약은 매매만 유상이 아니잖아요. 모두 유상이다. 매매계약, 그 다음에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다 유상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매매다 이런 것을 규정하고 나서 이것을 교환계약에 뭐 한다? 교환계약에 뭘 한다? 준용을 해. 준용. 교환계약의 준용. 그러니까 교환계약에는 뭐가 있냐? 보충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보충금. 매매에는 매매대금이 있죠. 교환에는 보충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환에서 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뭐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교환에도 뭐가 있다? 해지할 수 있고 교환에서 물건을 바꿨는데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이 있고 교환에도 두 사람은 동시행 환배권이 있고 위험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환에도 예약할 수 있고 교환을 예약할 수 있고
교환해도 계약금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매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 교환이라든가 임대차에 뭐를 한다? 준용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임대차 계약에 뭐라 나왔죠? 임대차에서 임대차도 해약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우리가 이런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뭐죠? 계약금 줘 안 줘? 임대차 월세 계약할 때도 보증금 뭐죠? 보증금 5천이다. 그러면 500만 원 계약금 줘 안 줘?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차에도 계약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매 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금전 빼고 재산권이죠. 그럼 볼까요? 여기요. 이 건물은 가격 건물 1억짜리예요. 여기 을은요,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있는데 9천만 원짜리예요. 그럼 이것은 교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교환이 안 되니까 대신에 을이 여기다가요, 1,000만 원을 플러스하죠. 1,000만 원을.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보충금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금전은 안 된다면 교환은. 여기는 근데 이건 교환이란 말이죠. 왜 돈을 줬는데 교환이냐? 우리가 매매하고 교환을 비교해야 돼. 매매는 뭐냐면 이것이요, 가외 건물이 1억짜리죠. 그러면 여기요, 을이요, 돈으로 1억을 주는 것을 이것을 매매라고 그래. 돈으로 1억을 다 주는 것을 매매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는요, 집은 1억짜리인데 땅으로 9천을 줬죠. 그리고 부정한 것만큼만 보충금 주죠. 이것은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돈만 주는 것을 매매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는 반대급부로 땅 주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만큼만 돈을 주는 걸 보충금이라고 그래. 이것을 교환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봐봐. 만약에 여기에서 매매대금은 보충금이 있죠? 해적권이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했는데 을의 토지 등기 안 해줘. 그러면 갑은 계약을 할 수 있어? 해지할 수 있죠. 담보 책임이죠? 을이요, 토지하고 1,000만 원 줬는데요, 갑의 건물을 가져왔는데 갑의 건물에 여기요, 건물에요, 지붕이 뚫려서 뻥. 그럼 뭐를 한다?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시행 한별권이죠. 이 을이요, 9천만 원하고 1,000만 원을 언제 주는 거예요? 갑으로부터 집 등기를 받으면서 뭐다? 동시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위험부담이죠. 여기 보면 뭐냐면 을이 계약을 하고 나서 3월 1일 날 땅 등기하고 돈 주기로 했는데 2월 20날 건물이 태풍으로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그럼 뭐다?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요, 계약금 예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매매에 관한 것이 교환계약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뭐란다?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환. 그러니까 교환은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다. 교환은 물건을 준다고 해서 요 물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어디를 보냐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262번을 봐봐. 262번. 여러분 262번 봤어요? 그러면 교환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틀린 것은요, 1번. 교환에는 원칙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X, X, 교환 동그라미, 매매 동그라미, 둘 다 유상, 쌍무 계약이에요. 둘 다 유상, 쌍무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다 준용이 돼. 2번은요, 교환은 쌍방이 줄고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에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 금전은 안 돼. 환금, 돈을 바꾸는 교환이다, 아니다? 아니다. 교환보다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다. 당사자가 바로 목적물을 교환하는 현물 교환도 뭐다? 교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학원에 오셔가지고 자기는 귤하나 가져왔는데 저쪽은 사과를 가져왔어. 귤하고 사과하고 우리 바꿔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귤하고 사과 바로 바꾸는 것을 현물 교환이죠. 우리는 봐봐, 돈을 바로 주면서 물건을 사는 거, 돈 주면서 물건을 바로 사는 걸 말한다. 현물 매매죠. 현실 매매. 알겠죠? 똑같아. 여기는 현물로 매매하는, 뭐하다? 바꾸는 거죠. 그걸 현물 교환이라고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교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 반대급부로 오직 돈만 주면은 매매라고 그래. 반대급부로 돈만 주면은. 근데 반대급부로 돈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보충금을 주죠. 보충금만 다 준다 그러면 이거 매매죠. 알겠죠? 그런데 보충금은 토지를 주면서 부족한 것만큼만 주죠. 그러니까 이 물건하고 물건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충금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이것을 교환이다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환매에서는 동시에 해야 되고, 동시에. 그 다음에 환매대금은 매매대금하고 비용을 플러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과실은 상기한다. 언제나 가지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기간은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알겠죠? 안 된다. 그 다음에 동시에 한다.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조심하면 항상 언제나 거기서 시험이 나와.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매도담보. 매도담보라고 하고, 소비대차 형식으로 돈을 빌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 또는 뭐라고 한다?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돈을 빌리는 방법이 소비대차,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것을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매매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매도담보. 매도담보는 두 가지야. 하나는 환매하고 하나는 재매매 이야기했는데 재매매 이야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단 말이죠. 그냥 우리는 뭐다? 환매만 되면 된다.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사는 몇 년? 3년. 부동산을 몇 년? 5년 안에 다시 사온다. 그래서 연장이 되지 않는다. 기간을 정하자면 몇 년이 된다? 5년, 3년으로 된다.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환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요, 이 말이 가등기 담보란 말하고 양도담보란 말하고 매도담보라고 하는 말만 알아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특별법을 얘기할 때 대충 그만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 아마 뭐죠? 등기법에서도 가등기 담보 그다음에 양도담보란 말이 나올 거란 말이죠.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대충 이것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 때 하는 것이구나. 알겠죠? 옛날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는 차액을 반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우린 그것을 뭐라 한다? 청산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대라는 법률이 있죠? 이런 건 이미요 남항주에서 문제풀이 다 해가지고 해놨단 말이죠. 여러분 시간이 나면 한번 풀어보면 되고 안 해도 나중에 보면 되니까요. 다음 주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뭐냐면 1시간 정도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임대차를 볼 거예요. 임대차를 보고 그 다음에 뭐를 보냐면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금임대차를 또 한번 볼 거예요. 왜냐면 다 보지를 못하고요. 주택임대차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대항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주로 볼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가등기 담보 있죠? 가등기 담보 이걸 간단하게 한번 보고 왜냐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있죠? 실명법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오전 강의가요. 한 3시 정도에 끝날 수가 있어요. 우선 알겠죠? 다음 주가 아니고 목요일 날. 알겠죠? 이번 주 목요일 있죠? 이번 주 목요일 날 한 3시 정도에 끝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다 올리죠, 오늘이요? 찍었으니까. 자, 오늘 강의는요.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 또 강의죠? 그래서 목요일 날이요. 목요일 날은 임대차는 중요해요. 임대차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금임대차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상가금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령이 바뀌어요. 그래서 최우선 면제권을 범위가 바뀌어요. 그것은 제가요. 복사를 해가지고 뒤에다 붙여놓도록. 왜냐면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으니까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니까 100% 그렇게 바뀌어요. 대통령령이니까. 그러니까 뭐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요 해가지고요 게시를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최우선 면제권의 범위가 약간 바뀌어요. 일단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